여러분은 2020년대 초반,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마음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간절했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했던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의 대출과 그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부채의 현실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웠죠.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고 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그저 숫자로만 설명되는 딱딱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집단적으로 관통했던 거대한 심리적 흐름과 그 결과가 현재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파고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죠. 마치 거대한 사회적 실험의 결과를 지켜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재정적 미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2020년대 초반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도심거리와 비대면으로 전환된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고립감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시중에 풀린 돈은 갈 곳을 잃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었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마치 뜨거운 물을 만난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영끌이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의 서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 벼락거지라는 섬뜩한 단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그저 바라만 보던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깊은 불안에 휩싸였죠. 주변의 누군가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아파트 가격은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한없이 치솟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초조함,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 젊은 세대를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산시장으로의 유입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강력한 집단적 심리적 압박이 형성되었죠. 누구나 한몫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이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뒤섞여 사람들을 자산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어 투자에 나서는 모습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마저 감돌았죠.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했던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한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우리는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게 모두가 자산 증식의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절박함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었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이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을 통해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승인 버튼을 누르던 그 손가락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기차에 몸을 싣는 듯한 초조함과 함께 왠지 모를 기대감이 가득했죠.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렸고 청약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활기 넘치는 대화와 계약 소식으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요. 단순히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며 대중의 심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SNS에는 인증샷이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마치 신화처럼 회자되었죠. 이런 단기적인 성공 경험들은 자산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B2,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이나
갭투자처럼 소액의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위험한 방식들이 거침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대출을 일으켜 시장에 뛰어들었죠. 주식 차트의 가파른 상승 곡선과 아파트 호가 그래프는 마치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개인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풍선이 언제 터질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에 빠져들었고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집단적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항상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죠. 팬데믹 상황이 점차 진정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칼날을 꺼내 들었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보도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날아오는 대출이자 납부고지서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고금리 시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계 재정에는 비상등이 켜졌고 한숨 쉬는 가장의 모습과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한때는 꿈만 같았던 자산 증식의 희망은 점점 더 무거운 재정적 족쇄로 변모하고 있었죠.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자산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할까요?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자산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비단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한때는 꿈만 같았던 자산 증식의 환상이 이토록 잔인한 현실로 돌변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애써 마련한 보금자리의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는 그래프를 마주할 때마다 많은 이들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무력감과 함께 과거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달콤했던 유혹은 어느새 벗어날 수 없는 재정적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았고 심지어 자산 가치가 대출 원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나 하우스 푸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의 행복과 미래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막연한 희망이나 현실 부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마도 무리하게 늘려놓았던 대출의 짐을 줄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했죠. 한 달 가계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구독 중인 서비스나 습관적인 소비 패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배에 구멍이 났을 때 물을 퍼내는 동시에 구멍을 막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지혜도 절실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 투자는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죠. 마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았다가 바구니를 떨어뜨려 모두 깨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경제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스스로 재정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과거의 수많은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배를 만들려면 꾸준한 학습과 신중한 계획이 필수라는 사실 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길러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결국 영끌의 광풍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 성공은 결코 단기적인 탐욕이나 무모한 베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기반이 약하면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장기적인 안목과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에 두 발을 굳건히 디딘 신중한 계획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값진 자산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영끌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은 이제 막을 내렸지만 그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인간의 욕망과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경제적 기회와 동시에 숨어있는 위험들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스스로의 재정적 독립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기는 때로는 좌절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끌의 시대를 넘어 더 단단하고 현명한 재정적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지혜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경제적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부의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지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